자, 다시 녹화할게요. 네, 오늘 결석하신 우리의 박종원 씨를 위해서 남깁니다. 자, 피보나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되고, 피보나치의 특성은 이런 수식을 표현할 수 있다. 그죠? 특정 n번째 피보나치 숫자는 바로 이전의 숫자와 그 이전의 숫자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죠? 초기 값은 F0은 0, 그죠? 잘못했죠. F1은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87번의 문제는 뭐냐면은 특정 n이 들어왔을 때 n번째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숫자의 값이 얼마인가를 출력하세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리컬시브를 이용해서 풀면은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 죠. 예. 이 펑션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n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개로 쪼개져요. 매 단계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따지자면 5에 2에 n제곱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되냐? 문제 될 때 2의 n이 이거고, 그죠? n하고 때 t가 있을 때 적당한 수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의 범위,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은 n이, 그죠? 증가를 하거나, 그죠? 주어진 시간 타임 리밋이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가 못 푼다. 그죠? 못 푼다. 예,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페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메모이즈라는 방법이었죠. 그죠? 배열에 내가 계산했던 값을 메모한다. 그죠? 예, 저장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계산한 값은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메모이즈였다. 그래서 메모이즈 소스를 한번 볼게요. 예, 똑같은 문제를 메모이즈로 푸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자, 이 부분, 아까 뭐 못 봤던 부분,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달라졌죠? 자,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F의 8을 구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7, 기존 방식으로 푼다 그러면 이걸 쭉 써보면은, 이게 6에, 그죠? 2를 빼면 5고요. 그죠? F의 5고요. 그죠? 2를 빼면 F의 4예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지금. 환산하는데. 5에 N은 4고요. 아까 어떻게 했죠? F의 4에 F의 3이고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풀었다 이거죠. 맞나요? 조금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7, 6, 6에 5에 4, 뭐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기존 방식을 푼다 그러면은 자, 뭐 F4를 예를 들면 여기 한번 계산하고 여기 한번 계산하고 여기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계산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 안 해도 되고 그죠? 여기서 계산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량이 확 줄어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메모라는 배열을 만들어 둔다. 예, 이거 같이 메모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1차원 배열이죠. 쭉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뭐 F0 값, F1, F2, 그죠? F3 값을 저장해 놓는다. 예, 여기서 저장해 놓는다. 그리고 언제 꺼낸다? 동일한 값이 호출이 왔을 때 이 메모의 배열에 0이 아니라면, 그죠? 접근했을 때 0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F의 4가 0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한번 계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얘를 바로 리턴한다. 계산하지 않는다. 리컬시브 콜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의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뭐다? 메모이즈다. 요거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다뤘었죠? 메모이즈를 했고, 리컬시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계법으로 풀었죠? 동적계법은 뭐라 그랬죠?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써볼게요. 자, 동적계법. 다이나믹 플래닝은 뭐예요? 일단은 문제의 패턴을 관찰한다. 관찰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보통 표를 그린다. 그죠? 그냥 수열을 나열해도 되고, 뭐 표를 그려도 된다. 뭐 이런 식의 표를 그려본다.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다. 예. 그리고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 점화식이다. 예. 이런 게 이제 점화식이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낸다. 그죠? 이건 이제 이렇게 될 때. 점화식의 이제 중요한 조건은 초기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예. 예. 이거 중요하다. 그래 놓고 보통 어떻게 한다? 이걸 가지고 반복문을 돌려서 규칙에 맞게끔 값을 쫙 채워 넣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n까지 채워 넣는다. 그래서 보통 구하는 게 이제 n이니까 여기 있는 값을 리턴한다. 이게 이제 뭐예요? DP죠. 네. DP예요.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점화식이 있고요. 여기 반복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초기 조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이걸로 이제 다 해결되는 거죠. 예, 얘는 일종의 예처리니까 빼고, 그죠? 얘를 어떻게 해요? 피보라는 1차원 배열을 쭉 두고요. 반복문을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제 이 배열의 값을 채워 나가는 거죠. 채워 나가는 거, 계속 채워 나가는 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이 전체 배열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n이 들어왔을 때, 그죠? 마지막 값을 리턴한 게 다다. 그죠?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좀 리마인드가 되나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아마 2749번이에요. 2749번. 이거 이제 피사노 주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피사노 주기가 아까 이제 뭐 블로그를 봐도 되겠지만은 제가 올려둔 아티클이 있어요. 백준 온라인 블로그에 있는 거 그 링크를 좀 쫓아가 보시면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0, 1, 1, 2, 3, 5, 8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는데 이게 이제 피보나치 배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피보나치의 숫자를 예를 들어 임의의 자연수로 나눈 거 예를 들어 8로 나눴다. 8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값을 구하면은 0, 1, 1, 2, 3, 5 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주기를 가진다. 주기성을 가진다. 둘, 넷, 여섯 한 번 더 가야겠죠. 그죠? 하려면은 5인가요? 아무튼 특정 숫자를 나눈 값은 특정 주기 P를 가진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M의 K라 그랬나요? M의 K를 가지면 15 곱하기 들어왔을 때 이 주기가 10의 K-1의 주기를 가진다. 그죠? 잠깐만요. 제가 그 링크를 닫아서 한번 다시 열어봐 드릴게요. 여기 있네. 아직 안 닫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피사노 주기인데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그죠? M이 10의 K죠. 죄송합니다. 지우고 요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M은 10의 K일 때, 그죠? M이 10의 K일 때 이만큼의 주기를 가진다. 그죠? M이 여기서 뭐예요? 문제에서 나누는 수. 10의 6승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주기는 뭐예요? 15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럼 뭐예요? 이런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만큼 1번부터 이만큼까지의 어떤 값을 구해 놓으면 이거보다 큰 수가 들어왔을 때는 결국에 이 안에서 반복되니까 그죠? 이 주기에 나눈 숫자만큼 그죠? 이 주기 내에서 값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에도 보면은 일단은 피보나치 수열을 이 숫자로 나눠요. 그죠? 이 숫자는 결국에는 MOD 어디 있죠? 요거죠. 10의 6승으로 나눠 놓고 어디까지 가요? P가. 그죠? P가 10에 15 곱하기 10에 5승까지 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간다. 그리고 나중에 n이라는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들어올 텐데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를 주기만큼 나눈 나머지가 결국에는 이 안에서 구한 나머지 어떤 값하고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제 n으로 들어온 값이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얘나 같다라는 거죠.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몇 번이다? 한번 볼게요. 2749번이었다. 그 다음에 1144번은 뭐예요? 1144번은 정리를 하면은 1144번 좀 길었죠. 우리 여정이. 자, 다시 쓰면은 1144번 행렬의 곱셈을 이용한 거다. 행렬의 곱셈을 이용한 거다. 자, 행렬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거냐? 일단 이걸 다시 쓰고요. 이렇게 됐고 행렬의 어떤 특성이에요? 곱셈 특성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컨셉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A에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얘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행렬 표현해서 얘는 A의 50 곱하기 A의 50과 같다. 결국에는 뭐예요? 요것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알아내요? A의 25 곱하기 A의 25다. 얘만 알아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 되죠. 얘는 A의 12만 알면 된다. 12를 두 번 곱하면 되겠죠. 12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요걸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A 24가 되는데 여기 올라올 때는 A를 한 번 더 곱해서 25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로그의 미수가 2인 로그의 n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리고 곱셈 연산도 행렬의 어떤 곱셈 연산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굉장히 작다.
그죠? 이 특성을 이용해 보자. 그래서 이제 행렬로 표현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했나? 예. 처음에는 1110 해서 여기 F0였나? F1이었나? F0. F1이었던 것 같아. 1, F, 그 다음에 대문자 0.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F1 더하기 F0이고 밑에 거는 F1이에요. 요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F2의 F1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이런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위에 수식만 가지고 행렬을 표현했을 때 얘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행렬을 한 번 더 곱셈을 해보자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번 곱셈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얘 곱하기 얘가 1로 오고요. 그죠? 1.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에서 더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에서 1.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죠. 1.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에서 0. 그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에서 1.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에서 0.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에서 1.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에서 0이. 그죠? 그럼 얘 뭐예요? 다시 써보면은 두 번 곱하니까 결국에는 2, 1, 1, 1 됐어요. 근데 얘가 사실은 규칙성 좀 따져보니까 얘가 F의 3인가요?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항이었죠. 그죠? 여기가 Fn항, F의 n항, F의 n-1항이었죠. 예.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은 n이 1일 때 F의 3, F의 2, F의 2, F의 1 하고 이게 똑같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그죠?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제 도출을 여러 번 곱해 보니까 어떤 규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 규칙을 파악해 보니, 그죠? 여기 n-1이에요. 예. 이거는 뭐예요? 1110에 요거를 n번 곱한 거.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fn을 구하려면은 결국에 이거를 n번 곱해서 여기 있는 항이나 여기 있는 항을 가져오면은 fn 값을 알 수 있다.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소스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약간 출처도 얘기를 해줘야지. 이 소스는 여기에 이 링크에 10불 버전을 제가 자바로 옮긴 거다. 그죠? 그래서 일단 m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해 놨어요. 이거는 행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행 2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0배를 선언해 놨고요. m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고 결국에는 인풋이 굉장히 큰 값이 들어올 건데 얘를 이제 피보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해 보겠다고.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아까 m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해서 우리가 아까 배열로 디파인한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이거였잖아요. 얘를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선언한다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얘를 어떻게 해요? 큰 값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x가. 뭐 1000번째 값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a로 보면은 500으로 구해겠죠. 얘를 구해겠죠. 그래서 얘를 디바이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항상 2로 나누잖아요. 그죠? 2로 나눠서 끝까지 내려가요. 끝까지 내려간다고. 이런 동안에. 끝까지 내려가서 결국에는 끝에서 계산한 값을 올라오면서 멀티플라이 해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지금 형 500, 500이니까 500, 500을 멀티플라이하면 A 1000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얘는 리컬시브니까 쭉 내려간다. 그죠? 그럼 얘는 뭐냐는 거죠. 쭉 내려가다 보면 홀수로 떨어진 항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를 250, 125, 64. 64에서 125로 가려고 그러면은 64, 64 곱하면은 102, 잠깐만 63이죠. 3. 62. 그죠? 62는 두 번 곱하면은 124가 나오잖아요. 그죠? 124 나오는데 마지막에 A를 하나 더 곱하면은 125가 되잖아요. 이럴 때 홀수항을 떨어질 때는 한 번 더 A를 곱해준다. A의 N 곱하기 A는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속성을 이용한 거죠. 그죠? 행렬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결국에는 A라는 값을 구하면은 A는 뭐냐? A라는 거는 결국에 이 스몰 A라는 거는 어떤 값이 나오는데 여기는 F의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F의 N이고 여기도 F의 N이고 여기 F의 N-1이다.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나 여기를 리턴하면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에 그죠? 얘를 리턴하는 거다.
얘가 FN이니까 이거다. 요건 좀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특성만 알면은 어프로치 하기가 조금 더 쉽죠. 여러분들 좀 복잡한 문제를 받았을 때. 이 함수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렬 두 개 왔을 때, 그죠? 행렬 두 개 오면 이제 이 곱셈 규칙에 따라서 이 곱셈을, 그죠? 해주는 거죠. A항의 A 배열, 그러니까 A 행렬이 어디랑, 그죠? 영행, 그러니까 1행 1열과 B의 1행 1열, A의 1행 2열과 B의 2행 1열, 그죠?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한다고? 중간에 더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나눈 값을, 요만큼의 값을 나눈 값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나머지로 나눈 나머지를 원했죠, 문제에서. 그죠? 퍼센트 연산자를 썼다. 그죠? 여기까지 일단 오전에 했습니다. 네. 그죠? 녹화 잘 되고 있죠? 안 하려다가 듣는 분이 있어서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동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n가지 종류의 동전이 있대요. n가지. 예를 들면 1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동전이 있을 수 있대요. 그죠? 이 동전을 적당히 사용해서 가치의 합이 K1이 되도록 하고 싶대. 그때 경우의 수. 예를 들어 내가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500원짜리 두 개라도 1000원이 되고요.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하나도 1000원이 되고요. 50원짜리를 뭐 20개 뿌려도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방법을 다 찾아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배웠던 컨비네이션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우리 컨비네이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DP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를 잘 모를 때 어떻게 접근하였어요? 표로 그려보고 규칙성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웬만하면은 DP는 그렇게 다 풀려요. 심지어 DP가 아닌 문제도 DP로 풀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규칙성에 의해서. 문제를 낼 때 어떤 규칙을 잡아서 주거든요. 근데 규칙성을 잘 발견해서 그걸 내가 식으로만 도출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서 이 문제를 잘 정의만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 정의만 하면 문제가 뭔지를 정의만 하면은 문제가 바로 풀리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화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점화식.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렵지 않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n과 k가 주어진대요. n은 뭐예요? 동전의 어떤 가치의 개수죠. 예를 들어 지금 밑에 있는 예제를 본다 그러면은 3이라는 거는 밑에 3개가 있다는 거예요. 1원짜리, 2원짜리, 5원짜리 종류가 있다라는 이건 얘기를 해주는 거죠. K는 뭐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총합, 이거 총합이죠. 그죠? 자, 요건 됐죠? 한번 써볼게요. 이걸 이제 10가지 경우 나오는데, 예를 들어 1원짜리, 2원짜리, 5원짜리를 가지고 10원짜리 만드는 방법이 10가지나 된대요. 뭐 이렇게 되겠죠. 1을 쭉 해서 1만 해서 하는 방법, 2를 쭉 해서 하는 방법, 5를 2개 더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일단 3개죠. 그죠? 근데 이걸 섞을 수 있죠. 5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쭉 가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뭐 anyway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걸 다 더하면은 10가지가 된대요. 순서는 여기서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얘는 같다라는 거죠. 그죠?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점화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밑에는 뭐가 없네요.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근데 표를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표가 그리는 게 되게 뻔합니다. 1원짜리밖에 없을 경우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1원짜리밖에 없을 경우. 이거밖에 없어.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 1짜리밖에 없다. 잠깐만, 이거 다시 지우고. 자, 1짜리밖에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 1원짜리 만드는 방법, 2원짜리, 3원짜리, 4원짜리 그 표를 그리라 그랬죠. 가장 작은 셋을. 그죠? 범위를 좁혀서 쭉 그려봅니다. 이거 쭉 커요. 표를 그리라고 했어요.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1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10원짜리를 만들어도 1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을 10번 더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자, 근데 여기서 2원짜리가 들어왔다. 여기 빨간색 좀 바꿔볼까요? 2원짜리가 들어왔다. 빨간색 좀 바꿔보겠습니다. 2원짜리 하나 들어왔다. 그러니까 1원도 있고 2원도 있어. 이럴 때 각각의 1원부터 10원까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동전이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생긴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2원짜리 들어왔으면 일단 1원을 봅시다. 1원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기존에 있는 얘가 그냥 내려오겠죠. 그죠? 2원은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원을 가진 경우의 수는. 기존 거 1원을 만드는 경우의 수 더하기. 그죠? 2원을 바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2원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거. 그죠? 2원. 네. 이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거 좀 지워서 다시 쓸게요. 네. 얘는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3원은 어떻게 돼요? 기존 거 더하기. 그죠? 1원으로 만드는 가지수는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원이 들어왔을 때 1 더하기 2가 있죠. 그죠? 1 더하기 2. 그죠? 1 더하기 2. 그럼 얘는 어디서 와요? 1 더하기 2. 사실 이렇게 되면 2예요. 2. 예. 그죠? 기존 거 더하기 2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1 더하기 2, 2 더하기 1. 그죠? 만들 수가 있죠. 4원은 어떻게 돼요? 4원은? 기존 거 더하기. 그죠? 기존 거 더하기 이렇게 되죠. 4원을 따진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시간을 잡고 계속 써보는 거예요. 예, 작은 수만. 이것도 되죠. 2 더하기 1 더하기 1. 그죠?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 2 가지고 만드는 거. 그죠? 이것도 있죠? 2 더하기 2도 있죠? 예. 그럼 뭐예요? 3개죠. 근데 제일 위에 1은 뭐예요? 그죠? 얘죠? 예. 항상 뭐예요? 특정 칸의 경우의 수는 그 이전의 동전의 경우의 수에 더하기, 그죠? 새로 들어온 동전의 수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캐치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근데 이걸 풀어놓고 봤을 때 얘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점화식을 구할 때 새로 들어온 동전의 수를 예를 들어 뭐 아예 뭐 j 번째라고 하자. 그러면 j는 분명 기존에 뭔가 내가 구해놓은 표가 있을 거야. 그죠? 이거 더하기 무엇이 될 건데 이 무엇이 뭐지라고 일단은 이 괴싱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무엇이 뭐지? 그죠? 근데 규칙을 보니까 이가 들어왔을 때는 그죠? 이렇게 마킹이 된다 이거죠. 이게 뭐지?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가 결국에는 얘를 분리하면은 1 더하기 2가 된 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5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5를 만드는 방법수. 이것도 세 가지가 되겠죠. 기존에 하나 더하기, 그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우선 규칙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111을 하는 거 말고 5를 만드는 수를 볼게요. 2를 가지고, 그죠? 이거랑 이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얘는 뭐예요? 기존의 가지수 1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2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규칙을 보면은 얘는 왠지 여기서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왠지 여기서 왔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지금 느낌 싸한 게. 그죠? 결국에는 어디서 왔냐면은 아마도 현재 있는 값에다가 코인의 값을 뺀 그 위치에 있는 값, 밸류가 경우의 수로 더해진 것 같아. 라고 지금 생각을 얼핏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려보면. 또 그려보죠. 6일 때는 얼마죠? 4가 되겠죠? 기존의 1 더하기 여기 1 더하기 뭐가 돼야 돼요? 3? 그러면 6 마이너스 2 그죠? 6 마이너스 2의 3은 어디예요? 잠깐만요. 네, 여기죠. 네, 여기 일로 온 거죠. 뭘 찾은 거예요? 규칙성을 찾았다고요. 그죠?
한 번 더 검증해보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감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검증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찾았을 때 표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보죠. 5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동전이. 예. 그러면은 이제 또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죠. 여기는 이제 1원이고 여기는 2원이 들어왔고 여기는 1원, 2원, 5원이 들어왔을 때 표를 구해 보자라는 거죠. 다시 파란색으로 갈게요. 네. 자, 5원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이 5원 미만은 이미 미만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똑같겠죠? 예,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5원 미만 똑같다고요. 예. 5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그럼 이제 여기 자리에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기존 거 더하기. 그죠? 아마도 아까 규칙대로 하자면은 기존 거 더하기 자기 자신이 5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 거 5원.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4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규칙을 찾았잖아요. 항상 규칙은 기존 거 더하기 5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코인. 그죠? 코인의 수가 0이죠. 코인이 지금 가치가 5원이죠. 그죠? 현재 인덱스 5. 0이 있죠. 0이 나오죠. 근데 0은 현재 어떻게 돼요? 없죠,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초기 조건이 된다고요. 아까 DP 세울 때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초기 조건이. 그러면 D라는 내가 배열을 가지고 쭉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D라는 배열인데, 그죠? DP의 D라는 배열인데 초기 조건이 여기서 이제 세워진 거죠. 얘는 1이 되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6도 한번 가볼게요. 6은 기존 거 4. 그죠? 4 더하기 어떻게 돼요? 6 마이너스, 그죠? 배열의 인덱스를 보면은 코인이 5죠. 예. 이 첫 번째 배열에 있는 값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토탈 5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낮은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해봐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한 5, 6까지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수식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울까요? 예, 아까 D라는 배열, 예? 특정 D라는 배열은 얘는 J는 이게 막 손을 써보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1부터 예를 들어 동전이 10개면 10까지 가야 돼. 근데 얘는 기존에 아마 J가 계산이 됐을 거고, 그죠? 얘는 요거 더하기, 기존 거 더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어떻게 했죠? 아까 J 마이너스 코인의 가치, 이게 몇 원이었냐, 그죠? 코인의 가치, 그죠? 이게 1원이냐, 2원이냐, 5원이냐 이렇게 분개할 수 있죠. 1원, 2원, 5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다. 이걸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 가야 되고 이 코인은 1, 2, 5로 가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 표를 보면은 1원일 때, 그 다음에 2원이 추가됐을 때, 5원이 추가됐을 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얘가 뭐예요? 겉에 있는 포문의 i가 될 거고 오른쪽으로 하는 건 뭐예요? 요게 j가 1부터 10까지 가는 배열이 될 거예요. 이 표 가지고 포문이 나왔어요. i는 이렇게 가고 j는 이렇게 가면서 우리 규칙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dp라고요. 깔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DP 2293이죠. 자, 보면요. 코인이 지금 예제는 1원, 2원, 5원 줬잖아요. 근데 이제 테스트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코인의 배열을 그죠? n만큼 밖에서 주는 n만큼 코인의 배열을 잡아요. 코인은 뭐 예를 들어 1, 2, 5 길이는 3이 되겠죠. 전체 길이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아까 표에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죠? 이 J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죠? J는 1부터 안 가네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은 1원일 때는 1원부터 가지만은 2원일 때는 잘 보면은 2원 이하의, 그러니까 미만의 값은 우리 계산 안 해도 되고 5가 왔을 때도 5 미만의 값은 우리가 여기는 계산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갔죠. 그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J 초기 값을. 그죠? J는 어디까지 가요? K까지 간대요. K.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그 K가 결국에 아까 예제에서 10, 1, 2, 5원을 가지고 10을 만드는 그
10이에요. K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을 가지고 쭉 구했을 때 마지막에 있는 여기 DP의 K, DP의 10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경우의 수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2294번 볼게요. 제가 그 관련 설명은 소스마다 링크를 달아놨어요. 제가 설명 똑같이 그냥 글로 잘 풀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한번 더 보시고요. 얘도 이제 동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N가지 종류의 동전이 있대요. 적당히 사용해서 K1이 되도록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서 동전의 개수가 최소,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뭐 1원, 2원, 5원 있는데 10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개수는 뭐예요? 5원 2개 더하면 10원이죠. 그죠? 똑같아요. 사실은 이것도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탑다운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코딩 시험까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문제씩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직접 푸는 게. 근데 일단 안 되면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1원, 5원 일단 이거 12원이죠. 아까랑 예전 비슷하죠. 자, 10원을 만드는 방법, 최소인 방법 뭐예요? 3개, 여기는 3개네요. 그죠? 어떻게 하죠? 1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되나? 그럼 15가 되나? 첫째 줄에 사용한 동전 최소 개수. 동전 최소 개수. 아, 이거 4개네요. 그죠? 이거 잘못했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3개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5원 3개요? 네. 그죠? 네, 이게 답이죠? 네, 이해를 하셨네요. 아, 주시지 듣고 있었네요. 네.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뜸을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박종환 씨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박종환 씨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항상 있는 듯한 착각을 주네요. 아무튼 면접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래요. 이걸 만들래요. 전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답인데 보면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배열 순위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요것만 다른 거예요. 요것만 다른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느낌적인 느낌만 보고. 자, 이것도 표로 그려보자는. 표로 그리면 웬만큼 DP는 다 해결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봅시다. 예제 있던 게 1원, 5원, 12원 있었죠. 일단 예제를 구성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15를 만들어야 돼요. 입이 바삭바삭하네요. 힘들다. 가봅시다. 자, 그래서 표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1, 2, 3, 4, 5, 6. 에이, 귀찮다. 15. 이렇게 쭉 표를 만들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뻔하다 그랬잖아요. 1원부터 넣는다. 땡땡땡땡. 자, 1원부터 넣는다. 자, 1원부터 넣으면은 사용한 동전의 개수잖아요. 아까는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번에는 주의하실 게 사용한 동전의 개수라고요. 넘버 오브 코인이라고 써놔요. 여러분 쓰는 게 좋습니다. 헷갈린다고. 아까 문제는 헷갈린다고. 사용한 넘버 오브 코인. 그죠? 자, 이거는 1원짜리 쓰면은 얘는 뻔하죠. 그죠? 1원 가지고 15원을 만들려면 동전 15개 써야 되잖아요. 이건 뻔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쉽게 썼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규칙성 있는지. 또 써요. 5원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제 주의해서 써야 되는 거죠. 자, 5원 미만은 뭐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5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구나. 여기가 1원, 5원. 그죠? 5원이 들어가면은 5원으로 일단은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5원으로. 그게 가장 최소잖아요. 그죠? 6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이 6개 가는 거랑 5원을 쓰면은 5원 하나, 1원 하나 써서, 그죠? 커버가 되겠죠. 7 한번 써볼까? 7. 7 같은 거 7. 7 같은 경우도 5원 하나에 1원 2개면 되겠죠. 5원 하나에 1원 2개. 3. 보니까 뭔가 규칙성이 보여요. 순차 증가하고 있어요. 5원부터. 그죠?
근데 조금 더 써볼게요. 8, 9, 10, 10으로 한번 써볼게요. 10 중간에 생략하고. 위도 10이겠죠? 근데 이거는 갑자기 증가 안에 5원 두 개로 표현된다고요. 두 개로. 그죠? 5원 두 개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11원 같은 경우에는 3, 4, 5, 6. 14원까지 2부터 14까지 쭉 순차 중과 6까지 가고요. 15에서 갑자기 3으로 떨어져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5의 배수일 때는, 그죠? 예, 자기 코인에 뭔가 배수로 떨어질 때는 그때 뭐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다가 요게 아니면은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그죠? 증가하죠. 일단 또 써요. 예. 쓰고 뭐예요? 관찰을 한다고요. 자, 12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2원 미만까지는 쓸 필요가 없다고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12원 미만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는 게 결국 15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넘어가도 된다고. 12원 미만까지는. 그죠? 어디까지 가요? 11원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12원일 때 얘가 1이겠죠. 그죠? 13원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2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고 14는 12 플러스 그죠? 2니까 3이 되고 15도 3이 되겠죠. 그죠? 12, 1, 2, 3. 4죠, 4. 4. 그죠? 4. 그죠? 4. 네, 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관찰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D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표를 그리면요. 이렇게 갈 때 I고요. 바깥 I가 된 거. 이중포문이에요. 이렇게 갈 때 J가 돼요, 그냥. 많이 풀면은 이렇게 이제 패턴이 잡혀요. 이렇게 표를 그리면 얘는 I고 얘는 J인데 내가 구해야 될 배열의 끝값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15를 만족하고 이게 15 칼럼이잖아요. 이 중에서 미니멈이 뭐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 15가 아니라 5를 찾는다. 그죠? 5를 찾는다. 그러면은 특정 n에서 미니멈이 뭐냐는 거죠. 5냐 1이냐. 그럼 봤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비교하잖아요. 민해서. 그죠? 우리가 만약 룰을 짠다 그러면은. 그 중에 그래서 이제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데서 자꾸 이제 규칙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규칙이 뭘까? 과연 규칙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규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쓴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게 D라는 배열이고 이제 임의의 여기를 D에 뭐 J라고 할게요. 예. 왜냐면 이제 이쪽이 I니까 이제 이쪽이 J겠죠. 그죠? D의 J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D의 J랑 그죠? 비교를 해야겠죠. vs 한 다음에 얘를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또 조금 더 규칙 속에 잘 써본다면은 아까 코인의 가치, 그죠? 코인의 가치, 그죠? 얘가 이제 이쪽에서는 코인의 가치가 5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J가 5일 때 코인이 5였다고요. 그죠? 그러면 D 제로, 그죠? D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제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점화식을 세울 때 아까도 초기 값이 나왔잖아요. D에 제로가 뭐가 들어갈지, 그죠? 1이 들어갈지 0이 들어갈지 이렇게 났잖아요. 그죠? 아까는 1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0으로 놓든 1로 놓든 여기서 이제 수식이 여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건데 여기는 결국에는 내가 수식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그죠? 5-5는 0이니까 그죠?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해주자라는 거죠. 예, 코인의 가치. 그래서 1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값이 1이 나오도록 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써볼게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D에 J 마이너스 코인의 가치. 여기 이제 I가 되겠죠. 그죠? 요거를 배열 하나 닫고요. 잘 안 보여요. 제 모니터 가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다가 결국에 하나를 더 더해주면, 그죠? 하나를 더 더한 게, 둘 중에, 최소가 뭐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럴 땐 뭐 검증을 해야 된다고 했죠. 6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6을. 파란색으로. 5는 이제 5를 가지고 내가 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해서 다른 셋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6 이렇게 넣어보죠. 그러면은 D의 6은 뭐예요? 기존의 6이죠. 6. 그죠? 그 다음에 D의
6 마이너스 5 하면 1이죠. 1. 그죠? 여기서 1은 뭐예요? 기존의 2죠. 2. 아니다. D의 1. D의 1. 1이죠.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2가 이쪽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도출이 돼요. 제가 한 건 뭐예요? 쭉 써보고요. 표로 만들어 보고, 그죠? 습관상 점화식 같으니까 I 배열, 그 다음에 J 배열, 그 다음에 이 배열을 채워가는 규칙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라고 고민해서 나온 식이 이 식이에요. 예. 그죠? 근데 이 식 같은 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거의 이런 식이 중간에 다 들어가요. 이런 류의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난 4-5문제 돼요. 예, 꼭 동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점화식을 표현해서 기존의 값을 비교해서 빼는 류의 문제는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넣어보고 중간에 이제 규칙에 맞게끔 하나를 더 더해준 거죠. 하나를 더 더해준 거죠. 맞춘 거죠. 역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봐가면서 맞춘 거죠. 그래서 이 편 다 맞으니까 돌려보면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식을 보면은 이게 A라는 게 아까 제가 코인이고요. 그죠? 코인. 그죠? 이게 A가 코인이고 이 식에서 그죠? 이게 이제 코인이고 D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그렇죠? 매트릭스죠. 예. 매트릭스보다 이제 배열이죠. 배열. 이렇게 가는 배열이죠. 그죠? J는 이렇게 가죠. 그죠? I는 이렇게 가죠. 그죠? 이거는 이제 코인의 가치, J는 이제 배열의 어떤 순회하는 방향. 그죠? 그래서 매스의 민을 썼는데 기존 값하고 요거의 계산된 값 중에 적은 값만 내가 배열의 업데이트 치겠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여기 링크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설명이에요. 예, 간단하죠? 또 동전 문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9084번. 자, 9084번. 자, 지우고.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이것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반사적으로 머리에 포문이랑 그죠? IJ하고 이제 코인의 개수랑 표가 대충 얼기설기 머리에 그려지고 있어야 돼. 이 정도 했으면 그죠? 자, 1원, 5원, 10원, 5원, 100원, 500원. 아까 이제 얘기 얼핏 들었던 그 문제죠. 예. 예를 들어 30원을 만들기 위해서 1원짜리 30개 또는 10원짜리 2개, 5원짜리 2개를 이렇게 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주어질 때 모든 경우의 수, 예,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문제를 내려보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 셋을 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주는데 제 시험에서 이렇게 하나만 주지 않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세 쌍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세 번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2라는 거는 동전의 가지수, 그죠? 동전의 가지수, 동전의 가지수, 동전의 가지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전의 종류로 얘를 만드는 모든 방법의 수,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전, 1원, 5원, 10원을 가지고 100을 만드는 모든 가지수, 5원, 7원을 가지고 22원을 만드는 모든 가지수라는 거죠. 이거 풀 수 있겠나요? 이게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이게 이제 답인데요. 굉장히 심플하죠? 예, 위에 이제 참조 링크도 있고요. 여기 이제 링크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 요 패턴 보이시나요? 이제는 익숙하죠, 그죠? 일단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래, 이거 한번 뭐. 쭉 쓴다고요. 또 짝짓기 아까 너무 많아서 못 썼어요. 아, 문제다. 자, 이렇게. 얘가 뭐예요? 방학적으로. 얘는 안쪽. 이거 쭉 돌리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이쪽은 예를 들어 이제 동전 가지수 들어왔는데, 뭐 2원, 3원, 5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이거 동전 가지수 꼭 3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100가지일 수도 있어요. 일단 2 써봅시다. 1을 가지고 만드는 뭐 방법에 몇? 1. 그죠? 그럼 못 만들죠? 그죠? 얘는 2 플러스 2밖에 안 되고, 그죠? 5 같은 경우는 못 만들고,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죠?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만들어지죠, 그죠? 1, 0, 1. 쭉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3원이 들어왔어요. 3원. 3원 같은 경우에는 3원 미만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기존 걸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좀 더 그어볼게요. 아유, 한번 다시. 얘는 보이는지. 잠깐만요. 아이고, 좀 잘 좀 그리지. 아유, 맞나? 맞겠다. 자, 문자 잘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3원 가지고 만드는 3원 그냥 3원 하나 가지고 만들고 4원은 자, 기존 거 4원은 어떻게 해요? 4원은 기존 거 만드는 가지수에다가 그죠? 본인 거에다가 그죠? 3원 가지고 만들 수 있나? 4원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원
3원까지 못 만드네요. 얘요. 못 만들죠. 그죠? 기존 거 그냥 내려오죠. 못 만드니까. 5원 같은 경우는 만들죠. 2 플러스 3. 그죠? 2 플러스 3을 만들어요. 6원 같은 경우는 기존 거에다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3 더하기 3. 3 더하기 3 해서 2개. 7원 같은 경우도 1. 일단 여기까지 써볼게요. 일단 5원이 들어왔어요. 5원은 이제 5원 미만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쭉 가볼게요. 5원부터 7, 8 맞나? 네. 자, 5원이 들어왔어요. 5원 같은 경우 기존 거 더하기 5원 더하기 기존 경우의 수 더하기 내가 지금 5원이 들어왔으면 이걸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2. 6원은 기존 거를 그대로 쓰면 되고 7원은 잠깐만요. 그죠? 7원 같은 경우도 7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 더하기 5 더하기 2를 좀 하나의 정수로 만들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단서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쪽에 이제 코인이 아니고 그죠? 코인의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기존 값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에다가 마이너스 코인의 가치. 얘가 이제 만약에 5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5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차피 하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알 수 있는 게 얘는 이제 뒤에 지금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건데 얘는 1이고, 그죠? 얘가 이제 1이 나오려면은 얘가 초기값이 뒤에 0은 그러니까 자기를 더하는 경우는 무조건 1이어야 된다. 그죠? 자기를 한 번에 더하는 경우가 이제 뒤에 0인데 1원이든 2원이든 5든 그죠? 이거는 1이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놓고 이거를 색깔 바꿔서 6을 한번 검사해 보자고요. 6을. 자, 6. 그죠? 6의 기존 값은 이제 2죠. 2가 이게 이제 2고 그다음에 6 들어가고 코인의 밸류가 여기가 5죠. 그러면 1이죠. 1. 1은 여기죠. 여기 뒤에 0. 그죠? 잠깐만요. 0이네. 그죠? 이렇게 0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2 더하기 0이 돼서 2. 그죠? 됐죠? 됐죠? 예. 뒤에 1은 0이니까 예, 그냥 2 더하기 0은 해서 2. 그래서 2가 여기랑 매칭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뭐 저기 블로그를 또 참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5라는 값을 만들 때 이거를 가서 어떻게 해요? 5는 기존의 그 2원하고 3원하고 만드는 경우의 수, 그게 기존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에다가 본인 거, 본인 거 경우의 수. 6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기존 거 경우의 수 더하기 본인 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5가 들어갔을 때 5 더하기 1이면 되는데 1이라는 그 동전의 가치가 없죠. 2원, 3원, 5원밖에 없잖아요. 2원, 3원, 5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못 더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동전의 가치수를 뺐는데 이 가치를 뺐는데 그죠? 뒤에 1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이제 0으로 표현된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예. 그죠? 뒤에 1은 0이잖아요. 뭐예요? 1원짜리 동전은 없다라고 이게 판단해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표를 그려보고 규칙성을 찾아 점화식을 만들고 점화식을 만들다가 뭘 고려된다? 초기 조건. 그리고 몇 개를 더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샘플이 맞는지.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네. 이게 9084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579번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기 문제인데요. 지금 몇 시야? 자, 계단 오르기 문제예요. 자, 계단 오르기 게임은 뭐 이런 식으로 계단 오를 때마다 10점, 20점, 15점, 20점, 10점을 준대요. 근데 올라갈 때 규칙이 뭐냐면은 3번 연속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2칸을 연속으로 밟았으면 그 다음에는 한 칸 건너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밑에 조금만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밟았어요. 그럼 10점 획득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여기 밟았어요. 20점 획득 더하기. 15점을 밟고 싶은데 안 돼요. 무조건 한 칸 건너뛰어야 돼요. 3번 연속 못 밟는 규칙이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못 밟고 25점 밟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밟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칙을 적용해서 밟고 나갔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구해라.
그리고 규칙이 다음과 같이 돼. 계단은 한 번에 한 번 또는 두 계단씩. 그죠? 그러니까 항상 건너뛸 수 있다. 한 계단을 밟으면 이어서 다음 계단이나 다다음 계단. 그러니까 한 번 밟으면은 이렇게 가거나 한 번 밟으면 이렇게 가거나. 그죠? 근데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계단은 반드시 밟아야 된대요. 마지막 계단은.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여기 한번 읽어보죠. 따라서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이어서 두 번째 계단이나 뭐야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계단 밟고 이어 두 번째 계단 그쵸 이거나 또는 15를 밟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죠? 10하고 지금 10, 20, 그 다음에 25, 20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게 20 안 밟고 그죠?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도 된다는 거죠. 15, 25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계단을 밟고 네 번째 계단 바로 올라갈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세 칸을 건너뛸 수 없다. 또는 1, 2, 3을 연속으로 밟을 수 없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 작성해라. 근데 여러분들 그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얘는 밟아야겠죠, 그죠? 요거 밟아야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얘는 밟으면 안 되겠죠. 규칙이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그죠? 왜냐면 이렇게 밟고는 안 되니까 그죠? 안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안 되죠. 최대치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25를 밟았다 그러면 그 다음 어디를 밟아야 될까요? 예. 여기나 여기를 밟아야 되는데 그중에 큰 값을 밟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그죠? 그다음 여기. 거꾸로 생각했죠, 지금. 그죠? 예. 그죠? 지금 뭐예요? 이제 규칙을 보는 규칙. 그죠? 규칙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끝에 있는 걸 여기다 n이고 이거의 정의를 n에서 n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을 dn으로 정의했다 이거예요. 예. 이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별거 없네요. 네. 자, 이럴 경우 대부분 끝에서 끝점을 기준으로 끝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약간 피보나치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n-1이냐 n-2냐 이런 그 포인트에서 비슷해 보이나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규칙이냐면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마지막 계단은 반드시 밟아야 된대요. 이건 반드시 이제 n까지 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밟아야 된대요. 머스트예요. 세 계단은 연속해서 밟을 수 없대요. 그러면은 저 맛이 어떻게 되냐면은 야, dp의 n이라는 거는 일단 아까 말로 푼 걸 그냥 써보는 거죠. 일단은 얘가 온 거는 마지막 계단은 안 밟고 올라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계단인데 20이라는 게 얘는 무조건 밟아야 되고 마지막 전이 10하고 그 전이 25예요. 근데 여기 오는 경우 수는 10을 밟고 올라온 경우와 25를 밟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걸 그냥 써보자는 거죠. 쭉 나레벨 세워서 써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밟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n-2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이전에 얻을 수 있는 최대값. 그죠? 시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 거. 이걸 이제 배열로 논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걸 어레이라는 배열로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논다 그러면은 어레이에 여기가 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뭐 해서 여기가 n번째. 그러면은 n번째 값을 여기다가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예. 얘는 모르겠지만은 n-2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면은 그죠? 이렇게 더하면은 이렇게 오는 25를 찍고 25는 케이스가 커버가 되고 하나 더 있죠. 어떤 경우? 예. 마지막에 이제 10을 밟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마지막에 10을 밟고 오는 경우. 그러니까 얘를 밟으면 무조건 얘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야 돼요? 마지막은 일단 20을 밟았고 그 다음 10은 무조건 밟아야 된다며요. 그죠? 이렇게 되죠. 더하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n-1이고 그죠? 여기가 n-2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n-3인데 여기가 15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 거꾸로 내렸을 때 여기까지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을 dp라고 하고 여기서 n-3으로 수식을 세우면 된다 이거죠. 이 두 개로 커버된다 이거죠. 모든 케이스가. 잘 보면은 다시 설명하면은 얘는 무조건 밟아야 된다며 20은. 그죠? 여기 무조건 밟아야 된다며. 그죠? 무조건 밟아야 되는 게 뭐예요? ARR N이에요. 네, DPN은 어떻게 정의했어요? N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 근데 20은 무조건 밟아야 된대요.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네, 밟았으니까.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얘를 밟는 경우는 얘를 밟고 오는 경우와 얘를 밟고 오는 경우. 여기가 1번, 여기 2번. 위에 있는 건 1번을 고려한 거예요. 그럼 얘를 밟고 올라왔다. 25를. 그러면은 25까지 오는 경우는 dp의 n-2로 해서 얘는 뭐예요? n-2 여기까지 오는 최대값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최대값을 dp의 n-2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더하면 되죠. 밑에 있는 케이스는 뭐예요? 10을 밟고 온 케이스잖아요. 그죠? 색깔 좀 바꿀게요. 10을 밟고 온 케이스잖아요. 여기. 그죠?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럼 10을 일단 밟았으니까 10하고 20은 무조건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얘는 무조건 밟아야 되니까. 얘는 20이란 값이 있고 얘는 10이란 값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밟았으니까 n-2는 못 밟잖아요. 그죠? 3개 연속 못 밟는다며. 그러면 n-3까지 온 최대값을 여기다가 점화식 써주면은 모든 케이스 커버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0부터 쭉 잡아서 반복문을 돌린다. 반복문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고려하는 건 뭐예요? 초기 값이 뭐냐는 거죠. dp의 0이 뭐냐는 거죠. 이거 이제 고려를 잘 해야 되는 거죠. dp의 0이 뭐냐. 근데 사실은 이제 간단한 케이스를 넣다 보면은 이제 dp의 0이 뭔지를 내가 수정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처음에 잘 몰라도. 일단 0번째 계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단은 계단을 밟지 않았다. n번째 계단이라는 거는 이거를 1부터 잡았을 때, 그죠? 1부터 잡아서 봤을 때의 얘기고, 그죠? 그리고 n이 이게 몇보다 크냐, n은 몇보다 크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피보나치 같은 경우 2보다 같거나 클 때부터 돌렸잖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몇보다 클 때부터 돌려야 되냐? 직관적으로 3이죠. 그죠? 요거 때문에. 그죠? 그러면 DP의 0, 1, 2는 내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 3보다 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를 다룰 때, 그죠? n은 2보다 크고 0, 1을 세팅하고 왔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0은 뭐냐면 0은 뭐냐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계단으로 보시면 되죠. 이제 여기 한 10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10으로 쓰면 안 되고 배열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뭐냐는 거죠. 얘는 이제 본인 거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최대치를 얻어야 되니까 DP라는 거는 1번째에서 최대치. 그죠? 그러면은 얘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매스 라이브를 써서 ARR의 0번째랑 그죠? ARR의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2번, 10번, 20번에 해당한 걸 다 밟고 올라왔을 때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1번을 안 밟고 바로 2번을 밟았을 때 이거 뭐예요? ARR 1이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게 더 크겠죠. 그죠? 두 개를 연속해서 밟고 올라온 게 그죠? DP2는 뭐예요? 이거는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ARR 0번 그 다음에 1을 건너뛰고 1을 건너뛰고 ARR 2를 그죠? 0, 2번 그러니까 중간 계단을 밟지 않고 오는 경우랑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해야 돼요? 첫 번째 계단을 안 밟고 첫 번째를 안 밟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밟은 요 중에 이제 큰 거 그죠? 큰 거를 고려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어떻게 해요? 3부터 n까지 폼을 쫙 돌리면은 dp의 배열이 쫙 채워질 거예요. 그 중에서 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끝값, 배열에 있는 가장 끝값을 프린트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간단한 셋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된다. 그래서 이건데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한번 볼게요. 얘는 또 다르게 잡았나? 저랑 좀 틀리네.
근데 결과는 같을 거예요. 일단 3부터 끝까지 가면서 얘는 이제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를 안 썼고 배를 하나 더 잡았네요. 예. 이게 덜 헷갈리겠죠. 예, 제가 얘기한 것보다 0 기준,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일단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게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스점 맥스, 그렇죠? 예. 아까 이게 끝에 있는 거를 밟고 올라오는 경우랑 끝에 있는 걸 밟고 올라오는 경우랑, 그죠? 전전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경우 중에서 최대값을 취한다, 그죠? 제가 이게 맥스를 아까 빼먹어서 설명해서 아까 점화식이 두 개 있었잖아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경우 수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뭘 택한다고요? 최대값, 그죠? 최대값. 그 맥스를 택한다고요. 예. 그 설명 빼먹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소스 코드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볼게요. t가 2보다 클 동안에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제가 아까 dp012를 수식으로 다 써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초기값 줄 때는 초기값은 내가 계산해서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 0하고 1하고 2를 그렇게 주고 3부터 이제 while문 돌면서 쭉 dp에 밀어놓고 마지막 값을 이렇게 출력하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dp고요. dp 굉장히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좀 많은 걸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오늘 많이 못 나갔네요. 하나, 둘, 그리드도 해야 되는데 백트래킹하고 언제 하나.